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도현입니다. 약보합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세에 196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무려 1%가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보합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역시 약보합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컨설팅랩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라크 사태 등 대내외 악재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시장에 미치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금일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틀 연속 이어진 가운데 현선물 매도세가 좀 더 강화되면서 코스피는 1970선 지지를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땐 121선이 위치한 1970선 부근을 아직까지는 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 지지할 수 있을런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 강화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라크 및 아르헨티나 문제 중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거리가 생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7월 초 삼성전자 2분기 예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치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문제에 관련돼서는 미국이 아직 군사적인 개입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여전히 긴장 관계가 여전히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르헨티나 문제 역시 시장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도 현재 시장의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4월과 5월 중 삼성전자의 집중적인 순매수로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의 그 2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현재 7월 초에 있을 실적 발표일을 앞두고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조 원대 초반까지 보였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7조 원 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실적의 하향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시장 한 1시간 정도 남겨져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일단 외국인들의 시각이 7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전까지 우려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을 찾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기회를 볼 수 있는 업종 및 종목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있을 중국의 6월 HSBC PMI 제조업 지표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49.7로 기준선인 50선에 여전히 못 미치는 결과였지만 방향성으로만 놓고 보면 6개월 만에 반등한 결과였었고요. 6월달 중국 정부의 행동을 보면 금치세 인하 및 지방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준율 인하를 결정했을 때 그 통계국 지표 PMI 대비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많은 HSBC 제조업 지표의 반등세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바닥권 국면에 있는 경기 민감 업종 중에 저 PBR인 업종, 특히 소재 업종에 관련된 관심은 단기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에 삼성전자와 또 삼성전기의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전기, 전자, 특히나 이제 전자보다 이제 전기가 더 문제죠. 그리고 사실 오늘자 빠졌을 때 최근에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전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이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번에 이제 삼성의 그 이제 그룹의 지배주 구조 조정이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사실은 갑자기 느닷없이 4월 그러니까 5월 중순 정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150만 원까지 150만 원 근처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6월 9일 기준으로 149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한 게 뭐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때도 이제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었죠. 네네. 삼성에서 지배구조 정비를 통해서 아마도 홀딩스 개념으로 갈 거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 딱 하나입니다. 절대 홀딩스 못 만듭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근거가 뭐였냐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대주주들이 40조 정도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200조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그러면 40조의 돈이 필요한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40조 없으니까 못 만듭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나친, 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고요. 더더군다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가 들어왔냐면, 그 단기 매매 애들, 그러니까 뭐 헤지펀드 애들이 좀 가세를 하면서 주가를 좀 띄워버렸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너무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130만 원을 이탈을 했다. 근데 사실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연기금이 매도 나온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는데, 연기금의 매도는 상당히 지금 내용을 좀 달리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기금 애들은 어떤 매매를 하는 애들이냐면 중장기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나은 상태의 어떤 금융상품을 찾는 애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기다려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연기금 쪽은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여기 이제 그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기관들의 매도, 파란색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기관들 매도고요. 이 기관들 매도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보험 쪽하고 기금 쪽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기금이나 보험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쪽에 그 수급 부담이 좀 상당히 생기는 거고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은 사실 투신 쪽의 매도 규모죠. 투신 쪽에 매도가 나왔을 때 보통 펀드 환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서 매도가 나왔을 때 그렇게 우려를 하진 않는데, 결국 이제 요번에 기금과 보험 쪽이라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단기적으로 끝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전기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저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기라는 회사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전기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회사는 아니고요. 결국 삼성전자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회사인데, 결국 삼성전자의 그 판매량이 부진하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에서는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부품업체 내지는 하청업체에 단가이나 압력을 가해서 결국에 그쪽 실적을 전자로 뺏어오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자체적인 부품에 대한 어떤 기술적 경쟁력을 갖고서 LG에도 납품하고 삼성에도 납품하고 애플에도 납품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삼성은 삼성에만 납품하고 애플은 애플에만 납품하고 LG는 LG에만 납품하다 보니까 그 자체적인 어떤 먹고 사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단가이나 압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전부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얘기를 계속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전기 역시도 74,000원까지 올라왔던 이유들이 뭐가 좋아서 올라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좋아서 올라왔던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정비 때문에 올라왔던 건데, 지금 이제 59,000원을 이탈하면서 이제 신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신저점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가가 빠졌던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뭐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뭐 단기적인 이유일 겁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자의 하락이라는 배경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분기 출하량입니다. 2분기 출하량이 8,5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지금 7,800만 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출하량 감소, 거기에 따라서 외국계 보고서에서 목표가 하향 이탈,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수급적인 부분이 엉키면서 전체적인 장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의해서 지수의 하락폭이 꺾이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종목이 빠질 때는 다른 종목에서 커버하면 되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2%씩 3%씩 밀어버리면은 네. 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파생 쪽에 연결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땡겨서 외국인이 밀었기 때문에 지네들이 손해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어떤 매매를 하는 거냐면 6.6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하고 무한대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옵션과 선물을 이용한 파생을 결합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쪽 매매는 원래 예정돼 있던 거고요. 전혀 겉으로 볼 때는 손실을 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당한 지금 차익을 걷어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파생이 이제 선물을 흔드는, 그래서 뭐 웹도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장은 상당히 지금 망가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삼성전자에 빠지는 이유는 따로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선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근데 1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영되지 못했잖아요.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저평가인가요? 고평가인가요? 글쎄요, 저평가 아닐까요? 엄청난 저평가죠. 네. 엄청난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네네. 2분기 영업이익 얼마 정도로 예상하냐면 지금 8조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8조 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4분기로 보면은 36조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IT 평균 퍼 적용을 하면 10 정도가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조에서 뭐 40조 정도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그 재무가치,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많이 얘기하는 좀 지겨운 얘기 하나 있잖아요. PBR 1 미만. PBR 1 미만이라는 것은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대체 그놈의 PBR 1 미만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냐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자산가치는 그렇다 치고 자산가치 일체 반영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영업가치라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가치 기준으로 8조 원 정도라고 해도 시가총액은 360조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단지 이유가 예상치가 8조 8천억에서 최근에 8조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질 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에는 8조 5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라고 지금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작년에는 좀 어땠냐? 그러면 2013년도에 매출은 223조, 영업이익 36.7조, 순이익 30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적정 주가는 300조가 나와야 됩니다. 300조가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0조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펀드멘탈 분석만으로 했을 때는 5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못 갑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누구나 아는, 그리고 누구나 잘 얘기할 수 있는, 회계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재무제표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하고 하나 연결을 좀 해봐야 되냐면 S커브 이론이라는 걸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기업은 항상 성장을 해야 됩니다. 기업은 항상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어떤 회사냐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고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회사죠. 과거에는 뭐 때문에 올라왔냐면 가전제품 쪽에서 제일 처음에 성장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로 2단계 상승을 했고요. 세 번째 상승을 한 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상승을 했죠. 그럼 네 번째 상승 엔진이 뭐냐는 거죠. 삼성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0조에 육박하고요. 연간 매출 규모가 연간 이익 규모가 30조에서 40조 정도 나는 회사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최소한 영업이익을 20조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 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고서는 성장이 멈추는 거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생성, 성장, 성숙, 화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랑기 고점에서는 아무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절대 주가가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스마트 기기가 내년에 2배 성장할 거냐, 20% 성장할 거냐, 30% 성장할 거냐, 40% 성장할 거냐, 100% 성장할 거냐. 못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핸드폰, 스마트폰 가입자 기준으로 10억만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휴대폰 가입자 기준으로 60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자체를 열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진짜의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만한 성장 엔진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랑기에서는 가장
자동차가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스마트폰이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화랑기에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럼 거꾸로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보시는데,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면 150만 원 상단에다가요, 120만 원 저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가 그래도 실적이 되기 때문에 120만 원이면 하단이고요. 140만 원을 넘기면 계속 파셔야 된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박스권으로 진행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견인할 만한 새로운 엔진을 가질 수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엔진이 없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좀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전자를 접근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공간들을 이용해서 박스권 상단에서는 철저히 파생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고요. 철저히 바닥권에서는 또 파생 쪽에서 순간적인 어떤 이유를 붙여서 당겨가지고 계속적인 박스권의 등락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매매 차익과 파생을 이용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사실 우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범이다. 지수가 올라오질 않는데 삼성전자만 갖고 인위적으로 지수를 당겼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지수가 밀린 상태에서는 우리 시장은 굉장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던 건데, 여지없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거꾸로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거의 박스권 하단이 지금 근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공격을 해봐야 공격의 폭은 깊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은 그렇게 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 전체적인 방향도 하단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거의 바닥권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꾸로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그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120만 원 중반대 정도면은 무조건 저점권이 될 거고요. 그리고 140만 원이 넘어가면 박스권 상단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그 구간을 반복할 거라는 거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새로운 성장.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그런 성장 엔진을 붙일 수 있냐. 제가 볼 땐 없습니다. 당장은. 얼마 전에 소개해 주셨던 스마트홈, TV 이쪽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는 거죠. 지금 당장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 선점을 갖다 삼성전자가 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어느덧 또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좀 기분 좋게 시장이 올라가면서 좀 진행이 되면은 좀 마음 편한데요. 그렇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의 공세가 결국 이제 시장의 투심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네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굉장히 우울한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시장은 하나의 대단히 큰 맥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외국인들이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현물과 선물이 따로 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금의 성질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지금 미국계 자금이 작년부터 계속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선물은 좀 유럽계 자금들인데, 이번
유럽의 유로존의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이 결국 이제 유럽계 자금이 유입되려고 하는 시점으로 점진적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선물로 가격을 떨어뜨린다. 뭔가 오십니까 감이? 그렇죠. 얘들이 순수하게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종의 투기적인 흐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거고, 투신도 이제 드디어 주식형 펀드의 환매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도세가 이제부터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수급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은요, 그래서 충격이 계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주말 편안하게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요, 다음입니다, 다음이 카카오톡과 합병한다 해서, 점상학과도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이 특징주를 다음이라는 종목을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냐면,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미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점에도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빼버리고, 과연 이 흐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분석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역시 이제 지금쯤 판단하고 여러분께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다음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다음 지금 역시 좀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미 이제 다음하고 카카오톡의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점상한가가 나왔었고, 그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근데 조정이 어떤 조정을 받았냐면 가격으로 조정받은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14거래일 정도 기간 조정을 받다가 오늘 장중 한 12%까지 급등하는 모습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맥쿼리 증권을 통해서 급등하는 모습,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기간 조정이 완료된 측면에서의 한번 점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점핑이 나올 때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과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점핑을 이용해서 빠져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수급적으로 보면 꽤 재밌습니다. 합병 발표가 나서 점상한가가 나오다가 점상한가가 딱 정지된 시점부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3일 연속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13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13일 동안 계속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그대로 받는 이런 정확한 1대1 매치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어땠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기관으로만 계속 지냈죠. 결국 여기에서는 어느 한쪽에 수급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수 두 충돌이 되다가 오늘 어떻게 됐냐면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의 어떤 가격 조정이 깨지게 되겠죠. 어느 쪽으로 깨집니까? 상방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상방적으로 깨지니까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전개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몇 가지 한번 짚어보면은요. 일단요, 다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시장의 어떤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요, 일정 부분은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네이버라는 공룡이 워낙에 자리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구를 잠식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이 새로운 것을 해외 시장에서 찾든지 아니면 바로 모바일에서 찾아야 되는데, 역시 이 두 군데도 다 늦어버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성장이 없는 인터넷 포탈이다. 이렇게 되니까 네이버는 성장을 하는, 즉 살아있는 포탈이고, 다음은 그냥 제자리에만 우물 안에 고인 포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할 때 급격히 네이버 대비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의 강력한 카카오톡과의 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성장 동력이 물론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가 과연 창출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두 개의 시너지는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급격히 7만원대에서 10만원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모바일로 이제 접속이 되는 건데, 그죠?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늦다는 겁니다. 해외 시장에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메신저 시장은요, 좀 그 왓츠앱과 그리고 라인, 그리고 중국의 위챗, 이 세 개가 지금 거의 일정한 점유율을 갖다가 거의 이제 단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굳히게 되면 이게 점체 바뀌지가
안 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카톡 쓰다가 뭐 라인 같은 것도 요즘 라인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카톡 쓰시는 분들이 다른 메신저를 쓰게 되느냐? 잘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하나 가지고 되는데 굳이 좀 더 편한 게 있다고 해서 자기만 옮기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세 개의 모바일 메신저가 자리 잡은 데서 카카오톡이 어느 정도 이 세계 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향후 이 다음에 합병 이후에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역시 주가도 인수는 해가지고 전체적인 파이는 커졌지만 성장의 파이는 또 보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다시 저평가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적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요, 다음에 실적이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하고 검색, 디스플레이 검색 시장에서 지금 1분기, 2분기 계속 정체예요. 1분기 계속 정체였고, 2분기는요, 아직은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월드컵 특수 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기대치만큼의 성과가 잘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에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은요, 183억 정도 되고, 순이익은 155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이라는 거 볼 때 어떻게 이제 판단해야 되냐면 현재의 실적 가지고 다음에 적정한 주가는 얼마인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카카오톡하고 합병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너지로 나타나서 이게 적정한 가치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 따로따로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미리 말씀해 드리지만은요 다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나 꼭 중요한 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합병, 분할 등의 어떤 그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총 참가, 그죠? 주총이 열립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찬반 권유 관련되어서 서류나 이런 의사 표시가, 의사 통지가 들어오면은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하세요.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셔야만 하시는 순간 생기는 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러면 반대를 하는 무조건 반대다.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실패를 하느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를 해봐야 합병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합병이 되었을 때 일정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가격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격보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내 주식 사달라고 회사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시장에 팔면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요. 혹시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 합병 등의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반대를 의사 표시해야지만 최저 보장이 되어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증권사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항상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전문가의 어떤 리딩을 받고 있다면 전문가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가치, 미래의 성장 가치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밸류밴드 보시죠. 자, 밸류밴드 나왔습니다. 지난번 저 바닥에서 강력하게 올라갔던 부분 있죠. 예, 그까지가 사실은 상승의 약간 고평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수평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게 동그라미 첫 번째 A 지점입니다. 저게 바로 다음만으로 봤을 때의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재 가치와 역사적 마켓 밸류를 고려했을 때 다음만으로 봤을 때의 적정 주가는 한 88,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톡과의 합병은 분명히 일정 부분 그 시너지가 나중에 폭발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카카오톡을 굉장히 싸게 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10만원대 정도 B 지점이죠. 저 B 지점이 나와줘야지 적정한 가격입니다. 10만원은요 목표가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에 목표 가격을 적어 놓았는데요. 저게 이제 일정한 현재까지의 고평가가 될 수 있는 가격이 진입 밴드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은 그럼 저 목표 가격이 얼마나 11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현 시점은 과연 매수로 타당한가? 지금 이제 10만원 살짝 적정 가격에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지금 매수하기에는 크게 매력은 없다. 일단은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현 시점은 매수를 보류하시고요. 11만 5천원 정도 진입한다면 보유하신 분들도요.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10월 1일입니다. 10월 달 되면은 드디어 다음과 카카오톡이 합병이 되어서 시장에 터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시가총액은요, 최소한 4조 한 2, 3천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누구하고의 싸움이 되냐면, 셀트리온하고의 싸움이 됩니다. 이 싸움은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탈바꿈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이 대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은 셀트리온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았었는데, 안 떨어졌던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라는 그 강력한 대장주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과 카카오톡의 합병법인이 다시 한번 또 어떤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간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프리미엄 5조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 되었을 때는 과연 셀트리온이 주목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그런 부분으로 좀 의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항상 Y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일요일날 아시죠? 일요일날 저녁 9시입니다. 일요일날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샘플러스 방송을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과의 좋은 시간들, 주말을 잘 보내시고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들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9시에 방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굉장히 힘들게 내려가다가 또 힘들게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1970포인트 다시 좀 회복을 합니다. 1970.99포인트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05% 정도 소폭 밀려주면서 536포인트 부근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되려는지 너무 이제 또 글로벌 증시와는 다른 움직임. 이라크 여파가 이렇게 클까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외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현재 500억 원을 조금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운의 이제 이 물량 자체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요, 삼성전자 쪽에서의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흐름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니만큼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넥센타이어 한국콜마, 삼천리자전거, 로만손이 코스닥 중에서 지금 두 번째로 수급이 좋습니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먼저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1.5% 밀립니다. 130만원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인데요.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자꾸 낮아지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죠? 네, 고점 포인트가 야금야금 낮아지고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닥 포인트는 또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바닥이 아닐까?
이 포인트보다 바닥이 아닐까. 여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또 고점 라인 포인트가 잡히고.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고민이 돼요. 지금 이렇게 빠진 이유가 2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증권사들 예측치 예상치는요. 7조 후반에서 8조 초반대까지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서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반등을 줄 것이냐. 자, 2분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3분기, 4분기는 IT와 모바일 쪽으로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하반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회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상승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38만원 깨지면 기다렸다가 반등 줄 때 그때 좀 매수해야 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요, 삼성전자는 제가 지금 라인을 잡아놨는데요. 이 정도 그림에서 살펴본다면 128만원까지 좀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 때, 그 시점이 아무래도 언제인가 싶으냐면요. 다음 달에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시점이 가장 싸게 잡을 수 있는 시점, 아니면 그 전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요,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 있으면 매수해야지라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매도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고 버티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넥센타이어입니다. 정말 잘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올라가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제가 한국타이어를 했었어요. 네, 한국타이어가 마이너스 1%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2.2% 빠져주면서 돌아섰는데 다시 올라갈 거라 보고 있는데,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정말 잘 가요. 네. 실적에 대한 개선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뭐가 좋냐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인의 끝도 없는 매수세, 계속 그냥 한 달 내내 매수입니다. 진짜 계속 써요.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다 빼주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요, 외인다 기관들 잘 들어옵니다. 자, 저는 이제 한국타이어를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코스피 50 편입에 대한 부분을 잡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누가 파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물량 나왔지만은 다시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AS도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넥센타이어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국콜마는 저희가 잘 먹고 나왔어요. 네. 이제 이때 추천드려가지고요. 이때쯤에 정리를 하고 나왔나? 하여튼 한 20% 내외, 10% 정도 제가 수익을 내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요때였던 것 같네요. 요때였습니다. 요때일 겁니다. 네, 요때였을 겁니다. 요렇게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더 많이 갔어요. 자, 한국콜마도 정말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게 잡혀주는 종목. 정말 계속 갑니다. 흐름 보세요. 끝도 없이 올라간다. 정말 급하게 올라간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자,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살펴보자면, 외인들과 기관에 정말 많은 흐름 자체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니까, 보세요. 양매수가 잡히면서 투신권, 보험권, 국가 쪽, 그 다음에 외인들까지 매수가 잡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죠.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단계적인 박스권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근데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언제? 21선 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최소한 좀 4만원이 오면 좋지 않을까. 언젠간 오겠죠. 하지만 당장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수익을 잘 먹고 내고 나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때 추천드렸고요. 말씀드렸고 2만원 이때쯤에서 매도를 치고 저희가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쵸? 수익은 한 10% 수익을 내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올라갑니다. 사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실적이 2분기 때 나올 것이다.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왜 그렇죠? 그냥 자전거 많이 타시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쉽게 생각합시다. 자전거 많이 타시잖아요. 최근에 자전거 정말 많이 타십니다. 그렇죠? 날도 좋아요. 막 덥지도 않아요, 그렇게. 정말 매출이 늘고 있죠. 여타 이제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자전거 판매가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급증하고 있다 그래요. 자, 수급 부분 볼게요. 막 수급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도 외인들의 꾸준한 수급은 들어옵니다.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멀리서 지켜보자면 개인은 팔고 나가는 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수급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장 수급도요. 외인들이요. 8만 주 매수해줍니다. 엄청나네요. 기간은 많은 물량 아니지만 외인. 근데 주체가 누구죠? 보셨죠 여기. 외인이 주가 다 끌어올립니다. 외인이 쫙 끌어올려줍니다. 주봉인데요. 전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쵸? 네, 정말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잔치고요. 매수 사인은 못 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만손이에요. 이거는 주봉, 이거 일봉을 좀 볼게요. 자, 오늘도 올라갑니다. 오늘 현재 3%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로만손입니다. 어제 한우가만 더 갔으면 상한가였는데요. 네, 상한가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목표가를 11,5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12,000원까지 올릴 겁니다. 그 부분 자세하게 이따 말씀드릴 거고, 왜 그렇게 잘 갑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왜 요즘에 그 드라마, 그 닥터 이방인이란 드라마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이종석 씨가 하는 거,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그 드라마 정말 재밌다고 하는데 시청률도 대박이죠? 거기서 그 여자 배우가 들고 나오는 가방 있죠? 그게 JST나 겁니다. 그게 로만손 자회사 JST나잖아요. 그렇죠? 간접 광고 효과 대박 치는 거예요. 정말 잘 갑니다. 자, 근데 그 가방이 얼마냐면은 한 70만 원 정도 한다네요. 비쌉니다. 조그만 가방 하나가. 그렇죠? 근데 없어서 못 산답니다, 여러분. 인기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 그쵸? 사실 뭐 JS나 브랜드 자체가 막 외국 브랜드 대비해서 이렇게 막 이런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JST나의 모델들이에요. JST나의 모델들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있고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두 번째는 뭐 송혜교 씨나 G드래곤이나 여타 대형 정말 탑 클래스 배우들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실적 정말 좋다. 제가 로만손에 대해서는요, 진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그 어떤 전문가 다 데리고 와라. 로만손은 나보다 모른다. 내가 로만손은 진짜 짱이다 말씀드렸죠. 자신있게 말합니다. 제대로 맞죠. 제가 계속 10,000원 아래선 뭐라고? 10,000원 아래면 땡큐지. 땡큐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11,800원. 10,000원 아래 매수 들어가신 분, 제가 12,200원에 여기서 방송에서 매수 들어갔는데, 10,000원 매수 들어가신 분, 수익 지금 얼마? 18%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가져갑니다. 가져갈 거고요. 오늘 갑자기 또 12,000원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12,000원까지만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네요. 자, 50원 남았는데 더 올려야 되나요? 조금 이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동시효과 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불안합니다. 자, 그 다음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상담을 할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 135만원 연말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거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은 팔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135만원대 모습 여기 잡히네요. 자, 여기도 매수하셨어요. 제가 이게 5월 초에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며칠 전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월 달에 매수하셨다면은 잘하셨던 건데, 며칠 전에 매수하셨다면은 이건 정말 빅 미스테이크 하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항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흐름이 있다가도 이제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항상 줄 때 반등을 주는 포인트 항상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수급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 수급이. 근데 삼성전자는 개인은 계속 팔고 나가잖아요. 삼성전자 답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해답은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날 사던가, 아니면 그 다음날 사던가, 그 전날 사던가, 하여튼 그 포인트에 샀어야 됐다고요. 삼성전자는. 왜 그러냐면, 3분기부터 실적 계속 나온다고요. 이건 다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장에 깔려있는 답이라고요. 왜 시장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135만원에 매수? 5월달에 사신 거겠죠? 그렇죠? 최근에 산 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다시 바닥 찍고 삼성전자 올라가 버린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자, 주봉입니다.
저는 이거 전 고점 포인트 135만원까지는 가능한 판단입니다. 너무 급락했어요. 이게 주봉인데 2주 동안 이게 뭐야? 지난 주 6% 빠지고 이번 주 벌써 4% 빠지고 이게 뭡니까? 그렇죠? 10% 빠졌어요.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 있잖아요. 한번 진짜 한 달 만에 쫙 밀리고 두세 달 올라가고 한 달 쫙 밀리고 한 서너 달 올라갔다가 다시 쫙 밀리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래프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올라가면은 대신에 어떻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절대 빠르게 빡치고 안 올라가요. 참고하죠. 천천히 갑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있은 후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몇 달 동안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간다고 이거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삼성생명 볼게요. 105,500원에 10% 추가하면서 물어보셨어요. 105,500원.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이거 문자 주신 분 이렇게 주식하실 겁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실 건가요? 이렇게 고점에서 자꾸 매수하시는 버릇 들이시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적금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제 뭘 하게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꾸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거 좋지 않다고요. 이게 지금 뭐 N자형 흐름 나오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가니까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으셨겠지만은 이런 데서 사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사더라도 반등 주는 첫 번째 포인트 나올 때 여기 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 12,000원대 여기 올라갈 때. 근데 요 고점에서 아니면 이때 이거 아니에요. 주식하는 스타일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믿겠습니다. 지금 삼성생명 질문 주신 분 저는 이때 샀다고 믿겠습니다. 이때 사셨다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샀다고. 작년 이맘때쯤 매수하셨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식을 사셨다. 만약에 사셨다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게 본인에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언제 갈 것이냐? 언제 삼성생명 가는 것이냐? 몰라요. 이 종목은요. 정말 판단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모멘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 그나마 최근에 좀 양호한 모습의 흐름에서 반등을 줬다가 오늘 갑자기 무슨 수급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오늘 외인들이 40만 줄 던지네요. 40만 줄 팝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399억을 팝니다. 자,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이 오늘 삼성 관련주들 죄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쵸? 지주사 전환 안 해. 그리고 뭐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재미없어. 수익 낸 거 다 팔아치우자. 바닥에서 산 거 다 던지고 있습니다.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가 아니고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F. 인디F가 13,000원이세요? 5207님? 보겠습니다. 13,000원이요? 이거 제가 뭐 감자했었나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300원이시겠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아무래도 1,300원이신 것 같아요. 자, 1,300원이시면 아무래도 작년에 사셨겠죠? 아니면은 그 전인데 작년이신 것 같아요. 작년이건 그 전이건 똑같이 잔소리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 이때 주식을 사신다는 거는 똑같죠?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어떤 종목의 스타일을 많이 추천드리죠? 바닥에서 몇 번째? 최소한 두 번째 바닥에서 추세 잡고 올라갈 것 같은 포인트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매수 사인을 드리는데 안 맞을 확률이 30%, 70%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비중을 얼마 잡죠? 10% 대형 주건, 소형 주건, 중형 주건. 대부분 제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많이 갖고 나오는데 10%를 잡습니다. 거기서 제가 노리는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렇죠? 로마안소는 제가 워낙에 잘 알아요. 네. 이건 제가 정말 귀신같이 아는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갖고 가고 있는 거지. 보통은 수익 실현하고 나온다고요. 손절대 마이너스 5%, 10% 내외에서는 웬만하면 다 치고 나갑니다.
안 좋으면은 수급 안 좋아지면 그냥 마이너스 1%, 2%는 또 치고 나가버려요. 그쵸? 인디F 이거는 지금은 흐름은 다시 반등 쪽 분위기가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그래서 반등 쪽 분위기가 나올 수, 좀 더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뭐, 인디F 그 옷 브랜드, 옷가게랑 카페랑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요 쪽 분위기 같은 종목이고요. 제가 인디F를 많이 말씀드릴 때, 그때 뭐 말씀드렸냐면, 인디F 상담 오신 분들 옛날에 있었어요. 그때, 인디F 말고 로만손을 사세요. 그냥 그때 막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로만손을 사세요. 에? 많이 말씀드렸다고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자, 인디F 수급 있나요? 없잖아요.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아,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5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제가 좀 가슴이 아파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반등 쪽 분위기는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차트 볼게요. 차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바닥에서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나오죠? 자, 바닥에서 지금 어떤 그림 나오나요? 여기 밑골이 달리네요. 밑골이 보이죠? 자, 그러면 차트를 확대해서, 자,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분위기 나올 거예요. 자, 어디까지 갈까요? 1차적으로 제가 1,000원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회사의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힘듭니다. 가져가십시오. 힘내시고 가져가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는 스타일 버리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 방송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걸 10%씩 매수하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 오늘도 제가 관심주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건 말씀드릴게요. 로만손 11,500원 목표가를 12,000원까지만 올리고요. 나머지 종목군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잘 나고 있으니까요. 안 보셔도 됩니다. 잘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좀 빠졌지만은 제일 많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로만손이고 그 다음이 포스코 ICT인데 포스코 ICT는 마이너스 2%예요. 예,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은가요? 저는 좋습니다. 오늘 기분 굉장히 좋네요. 자,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죄송스러운 게 오늘은 공개 방송이 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네, 이거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시장 좋으면 정말 좋은 거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바람에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1970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강보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